일단 간밤에 조금 미국 국제 수익률이 하락을 하면서 미증시도 좋게 마무리가 됐고 우리 코인 시장도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큰 반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제 우리가 25,000달러대 비트코인을 그렇지. 구경을 하다가 26,000달러 이상까지 일단은 올라왔는데 일단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부진한 경제 데이터 발표가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조금 의견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국채 수익률 하락과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가 올라가는 그런 간밤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좀 긍정적인 전망치들이 좀 데이터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HSBC가 이 홍콩 상하이 은행 맞죠? HSBC. 네. 이 앞으로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이거는 코인 포함해서 NFT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디파이 쪽도 들어갈 수 있고요. STO도 들어갈 수 있고 디지털로 된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의 부의 가치 중에 1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가치보다도 15배가 커진다. 그럼 적어도 못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15배는 그렇지. 올라갈 수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2030년이면 7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7년 안에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 줄 수 있을지. 지금 디지털 자산이 1조 달러 정도 되죠. 근데 코인마켓캡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해 보지만 이미 이 코인의 시총만 하더라도 1조 달러가 됩니다. 시가총액이 1조 달러인데 이제 NFT라던가 다른 디파이라던가 다른 디지털 자산을 합치면 훨씬 더 클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보다도 15배 높은 14조 원 규모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 CBDC 뭐 이런 인프라가 이미 환경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탈중앙화되고 민주화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고서는 이 화폐화하는 모든 수단으로 현재 업계에서는 토큰화를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술품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정말 다양한 자산군들이 토크나이제이션을 통해서 토큰 형태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인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이낸스 쪽에서 나온 이 설문조사도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88%가 대다수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대다수가 10년 뒤 코인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뒤 뭐 SEC, 게리 겐슬러 혹은 뭐 규제권에 의해서 사라지는 시장이 아니라 10년 뒤면은 더 좋다라는 평가를 지금 내놓고 있다라고 해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관 투자자는 결코 암호화폐 기관 투자자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은행권이라던가 금융권 안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을 다 포함한 리서치이기 때문에 이 업계 안에서도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레이어 1이라던가 레이어 2에 투자하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게임이나 NFT, 메타버스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 구조가 나왔네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완전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아는 되게 기자 후배인데 네. 얘가 이제 직접 누구를 만나고 왔어요. 코인 투자로 정말 대박을 난. 어어. 근데 그게 국내인인데 네. 그 당시에 직접 그 계좌를 봤는데 정말 그냥 100억이 찍혀 있었대요. 부럽다. 근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한 뭐 5천만 원, 6천만 원 할 때인데 네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70년대 때 강남 부동산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코인은 앞으로 그럼 엄청나게 성장한다라는 거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했다가 그때 저도 들어갔다가 이제 망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코인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나 뭐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그쵸. 코인 전망이 밝다라는 건 일단은 긍정적인 다 거죠. 긍정적으로 네. 보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우리는 사 모아야지. 그치 모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 지금 사 모아도 될 때인지 지금 간밤에 좀 어땠는지 흐름을 볼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26,500달러를 다시 반등을 해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회복세가 나왔는데 코인 마켓캡 통해서 현재 가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459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 대비는 1.3% 정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비트가 1%대 상승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전 이제 더 큰 폭으로 3% 가까이 올라왔고 전반적으로 뭐 4%, 5% 웬만한 코인들이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격 반등과 관련해서 사실 전날에 급락했을 때 우리가 25,300달러까지 떨어졌었다가 어제 장중에 이제 26,500달러 반등을 해준 건데 이 기간 동안 일단 대량의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라고 하고요. 지난 1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2천만 달러 이상의 코인들이 청산이 됐고 이 중에 2천만 달러가 숏 포지션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청산이 간밤에 많이 치러졌는데 이더리움도 500만 달러 이상 지금 물량들이 청산이 되면서 일단은 살짝 25,000에서 26,000달러대 이제 물려있던 물량들을 조금 덜어내는 그런 하루를 보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블랙락과 관련해서 블랙락이 ETF 신청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지금 떨어뜨리는 그렇지. 거다. 걔네가 사려고 하는 거다라는 의견까지 확인했잖아요. 근데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현물 ETF 상장 전까지 비트코인을 오히려 매집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상장 하루 전 정도에나 매수를 할 건데 왜 하루 전인지 모르겠어요. 하루 전에 매수를 하는데 50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만 된다면 바로 직전에 기관들이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살 거기 때문에 승인되는 그 소식이 나오는 순간 비트코인 가격이 바로 로켓을 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현재 이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최근에 채굴 쪽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형이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최근에 채굴 쪽에서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게 컴퓨터를 통해서 채굴을 하잖아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하려면 할수록 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네, 문제를 푸는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난이도가 사상 최고치. 아이고. 그 말인즉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돈이 되지 않으면 비트코인 채굴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한동안은 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컸단 말이죠. 그 유지하는 비용이 더 들어서 채굴자들의 채굴량이 다운됐던 시기가 있는데 갑자기 채굴 난이도가 사상 최고치에 올라가고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채굴자들은 바보가 아니죠. 거의 기관급으로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해가고 오히려 더 채굴하기 위해서 힘을 쓴다? 이제 뭐지 않았다는 거죠. 긍정적인 시그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채굴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는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지금 채굴 난이도도 전일 대비는 6%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것도 채굴 업체 관련해서 조금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 채굴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뭐 저기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도 있고 뭐 라이어 블록체인이라던가 마라톤이라던가 헛9 마이닝이라던가 예전에는 중국 쪽에서 비트코인 채굴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이 채굴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그게 전 세계로 분산이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비트코인 채굴 업체 시가총액이 최근 한 달 동안 30%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해요. 기업 차원에서는. 한마디로 좀 운영면이나 시가총액이라는 건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믿고 사는 투자자들의 지분율을 말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비트코인을 현실에선 열심히 매집해 나가고 있지만 이 기업 자체의 가치는 지난 한 달 동안 약 30% 정도 감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이 좀 약세를 보였으니까 그걸 채굴하는 기업 주가를 그냥 좀 매도한 뭐 그런 분위기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알트코인 시장 분위기도 봤으면 좋겠는데 알트코인 쪽도 괜찮았어요? 네, 알트코인도 간밤에 조금의 반등은 있었지만 조금 개별 이슈들이 있어서 중요한 것들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바이낸스의 코인이라고 설명드렸던 이 BNB가 러시아 쪽이랑 바이낸스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기면서 BNB 가격이 그때 하락했다라고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는 제가 폴리곤 매틱이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진짜 끝도 없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우리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BNB와 관련된 이런 차트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전일 대비 2% 정도 반등해주면서 200달러까지 갔었는데 일단 시가총액 4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갖는 코인인데 이 코인의 가격 하락도 앞으로 어마무시하다라고 합니다. 일단 2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은 다음 지지선이 130달러라고 해요. 지금의 거의 반토막이 나는 가격인데 2020년 11월 때 가격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빨간 라인이 200달러 선인데 여기에서 일단 작년 5월 달에 한번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가는 듯 했지만 계속 횡보하다가 좀 다시 내려왔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0달러까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BNB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랑 직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코인이다 보니까 이 코인이 사실 무너져.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위믹스가 가격이 폭락하면 우리가 약간 위메이드에 대한 좀 시선도 부정적으로 그렇죠, 바뀌듯이 아, 저 회사 뭐야 코인 왜 이렇게 떨어져 하듯이 바이낸스의 BNB도 폭락을 하면은 바이낸스에 대한 직접적인 신뢰도까지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낸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간 코인의 가격 급락은 어쨌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것은 그렇지. 아니기 때문에 BNB가 힘을 내서 잘 지지를 해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 BNB 또 관련해서 바이낸스 CEO가 지금 BNB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 장펑자오 CEO가 BNB 가격 유지하려고 비트코인을 내다 팔고 있다고 해요.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덤핑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크립토 인플루언서 마이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그렇게 되면 계속 팔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온체인 데이터라던가 그런 지갑의 이동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지금 장펑자오가 이 스테이블 코인 마켓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서 그 매도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다시 BNB를 재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쵸. 자기 코인을 사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팔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서 좀 추가적인 여파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바이낸스 코인도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뭐 비트코인을 만약에 대량으로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 가격 자체에 또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것 또한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에게는 문매를 맞을 만한 행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리플 측의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파키스탄 중앙은행이 리플은 국경 간 거래의 유망한 주도자다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중앙은행에서. 네. 리플은 송금용으로 아주 좋은 거야 라고 중앙은행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리플은 원래부터 송금용 코인으로 나왔다가 그렇지. 결제용 코인으로 나왔다가 지금 SEC랑 소송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가면 갈수록 리플은 지금 펀더멘털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오래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런저런 뭐 각 기관이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서비스 업체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늘려가면서 기존의 리플이 가지고 있던 오히려 SEC 소송 전보다도 지금 이미지가 훨씬 좋거든요. 소송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근본 중에 근본의 길을 걷고 있는 게 리플인데 리플도 그 이슈들이 되게 많았어요. 리플을 개발했던 개발자가 나는 리플 전량 매도할 거야 하면서 엄청 덤핑을 여러 번 해서 리플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뭐 예를 들어 주식으로 치면은 그 대주주들이 그치, 그냥 뭐 상장하고 거죠. 나서 그냥 한 번에 덤핑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뭐 서슴없이 하고 여기는 이제 뭐 법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리플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오히려 올해가 되고 리플의 이미지가 엄청 많이 좋게 바뀌고 있고 유망한 선구자다라고 지금 중앙은행에서 보고서 통해서 발표할 정도로 리플의 신뢰도는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또 그렇지 못하죠. 가격은 그치. 7월 달에 한번 급등을 해가지고 1,000원 이상을 갔다가 지금은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이 달러 기준으로 0.9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0.4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50%, 55% 정도의 손실폭이 나왔습니다. 이 지금 공포 탐욕 지수, 리플과 관련된 공포 탐욕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공포 지수가 훨씬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모 심리로 사람들이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심리 지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리플 가격 정확히 확인해 보면은 전일 대비 1% 정도 또 반등해주면서 0.5달러 선까지는 다시 올라와 줬습니다. 이 리플과 관련해서 소송 소식들도 계속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지금 리플 측이 처음에 승소했는데 SEC가 우리 이거 반대한다 하고 지금 다시 서류 제출했잖아요. 네, 그래서 리플 측 변호인단이 내년 2분기 언제든 재판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재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송이 만약에 이번에 이 SEC가 다시 항소하겠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도 2년 정도 더 추가적으로 딜레이가 된다라고 해요. 그 건에 대해서만. 그럼 우리가 2020년 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21년 말인가요? 2020년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소송 아무리 미국이 소송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심하다.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 너무 그리고 이 소송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리플 CEO가 약간 멋있는 말인데 이런 말 한 적 있거든요. 그 SEC가 너 증권법 위반이야 소송장 날리잖아요. 그러면 다 파산돼요. 그 작은 애들은. 네, 작은 회사들은 버틸 수가 소송 비용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리플 CEO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끝까지 간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아야 다른 회사들이 우리들을 선례 삼아서 살아날 수 있고 다른 회사들은 안 되지만 우리는 이걸 감당할 재력이 있다.
자기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끝까지 있네요. 싸움을 간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추가적으로 시기는 늘어날 수 있지만 리플 측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판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은 나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 했을 때 이 코인 안에서 또 섹터가 좀 뭐 나뉘잖아요. 우리도 뭐 디파이 섹터도 있고 NFT 섹터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고 많이 나눌 수 있는데 한때 디파이가 엄청난 붐을 일으킬 때가 있었어요. 한 2021년, 22년에는 디파이가 뭐 처음 비트코인 처음 나왔던 것처럼 엄청나게 사람들이 다 디파이에 미쳐 있었는데 이 토탈 밸류 럭드라고 해서 TVL이라고 하는데 디파이라는 상품 안에 최종적으로 예치되어 있는 수량을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TVL이 377억 달러래요. 그러니까 21년도 2월 이후 최저치. 그러니까 이게 완전 붐 되기 전보다도 더 낮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품은 싹 거치고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도 주지 않을 그때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디파이 관련해서는 뭐 워낙 국내에서도 이런 관련 서비스업들이 많이 나오려고 시도는 했고 전 세계적으로 워낙 붐이었기 때문에 관련 사업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